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단지 60세 넘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하는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 60세부터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인생을 즐기거나 혹은 60세에도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해 또 다른 인생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은퇴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60대 이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60대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린 아직 전성기의 맛도 보지 못한 햇병아리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연금 등으로 은퇴 준비를 해놓고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여가를 즐기는 분.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에 전념하시는 분.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새롭게 도전하는 분 등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일시적인 시도나 도전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60세에게는 4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5, 60대가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때는 20대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사회인으로서 출발하기까지 최소한 10여 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진로를 탐색하고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또 몇 번의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비로소 사회인으로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인생 1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 2막도 마찬가지입니다. 1막처럼 준비 기간이 10여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 2년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인생 2막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힘드신 노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80대, 90대가 되시고 나서 젊어서 내가 이것만 좀 잘했으면, 이것만 그때 알았으면 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한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우리 5, 60대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평생 빚 갚다가 세월 다 보냈다는 하소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계 대출 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2021년 기준 OECD 31개국 중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대출이 더 늘어났다고 하니 비율이 더 높아졌을 건데요. 그만큼 우리는 빚 갚느라 허덕이고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출이 있더라도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는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도 없는데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면 여유 있어야 할 노후의 삶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빚도 자산이라고 빚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라고 권유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식도 쭉쭉 올라주고 아파트 청약하면 경쟁률이 수십 수백 대 1을 하던 호황기 때나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면 빚은 자산은커녕 커다란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는 대출금이 없어야 은퇴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집의 평수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옮겨서라도 대출금부터 갚는 것이 은퇴 후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큰 병에 대한 대비를 못한 겁니다. 노후 여유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삶을 예상치 못하게 무너뜨리는 게 질병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도 문제고 배우자가 병에 걸려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질병에 대한 대비를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젊었을 때는 당장 내 몸 튼튼하니 건강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건강에 돈을 쓰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어보니 이런저런 일들로 병원 갈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보험 들지 말라는 내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해봐야 보험사 수익 및 수수료 등 떼고 남는 걸로 챙겨주는 건데 그런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매달 2, 30만 원으로 잘 관리해서 나중에 암이나 큰 병이 왔을 때 이렇게 관리한 돈으로 감당이 가능하면 다행인 겁니다. 보험은 나갈 때는 꽁돈 같지만 큰일 닥쳤을 때 제일 효자 노릇하는 것도 역시 보험입니다. 그러니 실손보험은 꼭 가입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암이나 당뇨, 혈관 질환 등의 가족력이 있다면 이런 보험 하나쯤 더 가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비해 두고 병에 안 걸리면 다행인 겁니다. 또 혹시 병에 걸렸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니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니 평상시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역시 후회하는 부분은 늘 돈에 쪼달리며 사는 겁니다. 젊어서도 그렇지만 나이 들수록 돈이 없으면 더 초라해집니다. 노후에는 당장 자산이 얼마 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달 자동 수익이 들어오고 또 쓸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게 차 한 잔 또는 술 한 잔 하며 편하게 사는 것도 당장 쓸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모양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당장 현금이 있거나 아니면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대기업 출신은 안정적인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월세 받아가며 사는 것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소위 건물주라고들 하죠. 물론 세입자 관리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나면 수리도 해줘야 되고 세입자가 나가서 또 다른 세입자로 채워야 합니다. 건물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이 좋습니다. 그러니 노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매달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돈에 관한 공부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불리기보다 있는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산을 지키려고 하니 은행의 예적금 밖에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산이 있다면 최소 현 상황에서 어디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지 정도는 알아두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을 앞으로 남은 3, 40년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충당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좀 더 젊어서 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키우고 또 가계 대출을 갚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억누르고 살았던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삶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온 겁니다. 다만 돌이켜보니 그때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은 지금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로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와서 뭘 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해 보시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행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창 시절 못했던 공부도 좋습니다. 노년의 몸짱에도 도전해 보시고 젊었을 때보다 더 바쁘게 많이 도전해서 후회를 남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8, 90대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없었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후에 관한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넘치는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시고 또 그걸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대비하고 실천하셔야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75세까지 인간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즉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를 도모하면 능히 남을 누를 수 있다는 뜻인데요. 남을 의미하는 일을 나의 인생으로 바꾸어 보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50대라면 아직 5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고 보람된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남은 생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년은 또 하나의 삶. 노년은 새로 전개되는 제3의 삶이다. 나이와 화해를 배우며 불편과 소외에 적응하고 감사와 사랑에 익숙해야 한다. 기대 수치를 최대로 줄이고 현실에 적응하는 슬기는 제3의 삶을 편하게 한다. 건강과 절제와 경제력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제3의 삶은 생활의 멋을 알아가는 기회다. 삶의 정 과정은 노년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도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도 노년이 되기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병고와 궁핍을 피할 수 없다. 노년이라는 제3의 삶을 완숙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힘과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후를 소홀히 하면 큰 불행을 만나게 된다. 노년은 일찍 죽지 않은 한 누구나 만나는 인생의 소중한 과정이다. 당당하고 멋진 노년이 되느냐? 지탄받고 짐이 되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길어진 제3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로 낭비하며 노년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질펀하게 먹고 마신 결과는 노후의 병고와 가난이라는 복병을 피할 수 없다. 젊어서부터 생활은 간결하고 소박하게 하여 낭비에 물들지 말고 농부처럼 부지런하고 종교인처럼 성실하며 철학자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 노년에게 주어진 제3의 삶을
사랑과 감사로 즐기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이다. 노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 있다. 노년은 황혼처럼 사무치고 곱고 야무지고 아름답다. 황혼은 아름답다. 우리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다. 저녁놀이 아름다운 것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저녁 하늘도 마땅히 아름다워야 하지 않는가. 노년은 안단테다. 정숙하고 진중한 안단테 칸타빌레다. 위대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처럼 장려하게 숨결이 율동하는 나이다. 휘나래를 장식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으로 우리들도 몸과 마음 다 태우는 열정으로 살아야 한다. 완벽한 성숙, 노년은 잘 익은 가을 과일이다. 그 인격, 인품, 재주, 솜씨, 기술 등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나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 노숙, 노련, 노익장 노련은 청춘을 뛰어넘는 가능성이다. 모든 마음대로 해도 규범이나 법칙에 척척맞지 않던가. 결코 미숙하지 않고 당당하고 여유로운 생각. 무슨 일을 해도 그르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경험과 경륜. 노년은 가슴 뛰는 생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팡파레다. 노년은 마지막 성취와 결실을 향한 일정이 되어야 한다. 가슴 아프게 후회스럽고 해보고 싶던 일 20, 30년이면 얼마든지 새 출발 먼 길을 떠날 수 있다. 노년은 잴 수 없는 시계 너머의 시간이다. 고독은 병이고 외로움은 눈물이고 서러움이고 애달픔이다. 그러나 눈물이고 아픔이라 해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또 다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혼자 되기와 혼자 있기를 연습하고 적응해야 한다. 혼자서도 가장 순수한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어쩌다 혼자가 된다 해도 고독과 싸우지 말고 고독과 어깨동무하고 즐기며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혼자 자신을 닦고 다지고 굳혀나갈 귀한 기회가 아닌가. 추하고 치사하게 보이지 않게 돌부처처럼 묵묵하고 진중하게 살자. 자신을 갈고 닦으면 권위와 인품도 저절로 생기고 어느 누구에게서나 존경받는 원로가 된다. 눈 감고 가버리면 그만인 인생, 인생사에 달관하자. 너그러운 마음으로 못 본 듯, 못 들은 듯. 느긋하고 나긋하게 무엇이라도 넓게, 두루두루 꿰뚫어 보되 여유만만하게 살자. 따지지 말고 나서지 말고, 하물며 다투지 말고, 모두가 어울리고 화목해하는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한다. 노안, 우리 얼굴에서 슬픔, 허무감, 상실감을 지우고 응시와 통찰, 깊은 사색, 관조하듯 명상에 잠겨 살자. 아직은 꿈과 희망 버리지 말고 깨어있는 지성, 온화한 교양으로 즐겁게 살아야 한다. 노년은 또 하나의 삶. 노년은 새로 전개되는 제3의 삶이다. 나이와 화해를 배우며 불편과 소외에 적응하고 감사와 사랑에 익숙해야 한다. 기대 수치를 최대로 줄이고 현실에 적응하는 슬기는 제3의 삶을 편하게 한다.
건강과 절제와 경제력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제3의 삶은 생활의 멋을 알아가는 기회다. 삶의 전 과정은 노년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도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도 노년이 되기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병고와 궁핍을 피할 수 없다. 노년이라는 제3의 삶을 완숙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힘과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후를 소홀히 하면 큰 불행을 만나게 된다. 노년은 일찍 죽지 않은 한 누구나 만나는 인생의 소중한 과정이다. 당당하고 멋진 노년이 되느냐? 지탄받고 짐이 되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길어진 제3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로 낭비하며 노년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질펀하게 먹고 마신 결과는 노후의 병고와 가난이라는 복병을 피할 수 없다. 젊어서부터 생활은 간결하고 소박하게 하여 낭비에 물들지 말고 농부처럼 부지런하고 종교인처럼 성실하며 철학자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 노년에게 주어진 제3의 삶을 사랑과 감사로 즐기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이다. 노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 있다. 노년은 황혼처럼 사무치고 곱고 야무지고 아름답다. 황혼은 아름답다. 우리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다. 저녁놀이 아름다운 것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저녁 하늘도 마땅히 아름다워야 하지 않는가? 노년은 안단테다. 정숙하고 진중한 안단테 칸타빌레다. 위대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처럼 장려하게 숨결이 율동하는 나이다. 휘나래를 장식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으로 우리들도 몸과 마음 다 태우는 열정으로 살아야 한다. 완벽한 성숙, 노년은 잘 익은 가을 과일이다. 그 인격, 인품, 재주, 솜씨, 기술 등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나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 노숙, 노련, 노익장 노련은 청춘을 뛰어넘는 가능성이다. 모든 마음대로 해도 규범이나 법칙에 척척맞지 않던가. 결코 미숙하지 않고 당당하고 여유로운 생각. 무슨 일을 해도 그르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경험과 경륜. 노년은 가슴 뛰는 생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팡파레다. 노년은 마지막 성취와 결실을 향한 일정이 되어야 한다. 가슴 아프게 후회스럽고 해보고 싶던 일 20, 30년이면 얼마든지 새 출발 먼 길을 떠날 수 있다. 노년은 잴 수 없는 시계 너머의 시간이다. 고독은 병이고 외로움은 눈물이고 서러움이고 애달픔이다. 그러나 눈물이고 아픔이라 해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또 다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혼자 되기와 혼자 있기를 연습하고 적응해야 한다. 혼자서도 가장 순수한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어쩌다 혼자가 된다 해도 고독과 싸우지 말고 고독과 어깨동무하고 즐기며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혼자 자신을 닦고 다지고 굳혀나갈 귀한 기회가 아닌가. 추하고 치사하게 보이지 않게 돌부처처럼 묵묵하고 진중하게 살자. 자신을 갈고 닦으면 권위와 인품도 저절로 생기고 어느 누구에게서나 존경받는 원로가 된다.
눈 감고 가버리면 그만인 인생, 인생사에 달관하자. 너그러운 마음으로 못 본 듯, 못 들은 듯. 느긋하고 나긋하게 무엇이라도 넓게, 두루두루 꿰뚫어 보되 여유만만하게 살자. 따지지 말고 나서지 말고, 하물며 다투지 말고, 모두가 어울리고 화목해하는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한다. 노안, 우리 얼굴에서 슬픔, 허무감, 상실감을 지우고 응시와 통찰, 깊은 사색, 관조하듯 명상에 잠겨 살자. 아직은 꿈과 희망 버리지 말고 깨어있는 지성, 온화한 교양으로 즐겁게 살아야 한다.